40분? 예, 됐어요. 이제 정신장애, 정신행동장애 해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건 12개월이에요. 12개월. 얘는 12개월이다. 그리고 정신행동장애는 옆에 18개월이죠.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질병 발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만큼 치세요. 신경 정신가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개월이 원래 18개월인데 1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 12개월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의식이 없고 1개월 정도 있으면 죽은 거죠. 그렇죠? 1개월 동안 의식 코마 상태 1개월이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8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와라. 12개월 해준다. 정신행동장애는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됐을 때 판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왜 놓냐? 계속 그랬어요. 이것도. 계속 싸우고 그래서 아예 명문화한 거죠. 그냥 1년 있다가 너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정신행동 극심한 장애를 남길 때는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나왔죠. 30점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가프 GAF 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미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실적으로 100가지 질문을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0가지 질문표가 딱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100.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네. 오늘 누가 미워 보이십니까? 네. 아 미워 보여? 가끔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십니까? 네. 진짜 행동에 옮기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휴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근거 자료지 이거에 대해서 판정 기준은 아니야. 이랬을 때 최소한 뭐냐?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는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 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가포가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나타냈을 때는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장애 등급 판정 기준 능력장애 측정 기준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의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여 가부 점수가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옆에 주 나왔죠. 능력장애 측정 기준 해서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년 전에 제가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럼 버리세요. 왜요?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거.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2018년. 그죠? 2018년에 나왔어요. 이걸 약술하시오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이러면? 감이 안 와요? 나만 와? 자, 공부할 때 이제 팁을 드리면, 뭐 제가 뭐 똑똑해서 뭐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봐요. 자, 이거 2017년이죠, 이거. 개정이 안 돼, 몇십 년도 개정 안 되다가 18년 개정됐어요. 그 개정된 게 한 12가지? 실적으로 10가지만 잡을게요. 한 12가지 되는데 이 중에 18년에 19년 작년까지 나와서 한 7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개, 12개 잡으면 한 5개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2019년 시험 볼 때 이 중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 중에 바뀐 거. 왜냐면 18년에 나온 거 빼고 한 5개, 한 8개 정도 되겠죠?
이 중에서 나온다는데 이 중에서 4개 나왔고 그러면 실제로 남은 거 여기서 나온다는 거 장애는. 그 우리한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때는. 진짜 유능한 강사를 만나야 돼 그때는. 쪽지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한 것을 진짜 멋있는 척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나올 거는 요것뿐이 안 돼 지금 바뀐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눈의 장애하고 50세하고 안 나왔으니까 평행장애. 평행장애는 돌려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파생장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술 문제는 어차피 이게 나왔어요. 이거 내가 2년 전에 나온다는 나왔잖아요. 이거 18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정신 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하면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이 똑같죠. 다 직전 1년 이상이에요. 해가지고 6개 항목 중 3개, 밑에는 6개 항목 2개 쭉 이렇다. 지속적인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가 그랬어요. 정신과는 어디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나왔었어요.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정신의학 건강학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신경정신과. 네. 확실해요? 맞습니다. 신경정신과였는데 이게 바뀌면서 작년에 이게 약술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가로쳐 놓고 무슨 전문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나온 게 네. 그거랑 신경과랑 몇 개 이거 그쵸. 할 수 있냐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의를 써라. 이게 한 명 들어가고 또 몇 명이 더 들어가요. 네, 4명 쓰라고 그랬는데 2명은 쉽게 쓸 수 있었고 2명은 요거.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MRI, 뇌 전산화 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의 스펙 등은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거 왜 넣었을까요? 그죠. 개 진상을 펴요. 보호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띨띨인데 왜 이걸 안 주니 막 싸우니까 이거 명문화한 거예요. 예. 이거 진상 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개 진상 피고. 에휴, 참.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한장애, 각종 신경증 등 각종 경장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냥 외울 건 아니죠?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 기능이 지속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치매 저기가 있는데 치매를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어요. 외상성은 주고 기질적으로는 안 주고 옛날부터 계속 병으로 된 건 안 주고 그래서 실손해서 많이 할 거예요. 그거를 코드도 외워야 되고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네. 치매의 장애 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 검사, CT, MRI 스펙 등을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 시점이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치료의 평가, 장애 평가는 전문의 나오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게 나왔어요.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에 의하여 임상 치매 척도 검사 결과에 따른다. 자, 간질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간질. 여태까지 한 번 나왔어요. 이거 간질. 한 번. 그래서
그냥 읽어보죠. 자, 간질이라 하면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 경력,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간질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향간질제, 향정간제, 약물로서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 기록에 기재된 객관적인 확인되는 간질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약 먹어도 안 되면 간질로 인정해주겠다. 심한 간질, 뚜렷한 간질, 약간의 간질, 증축 반증, 경측 발작 나오죠. 그래서 실적으로 외우라는 거 하나만 체크만 하면 돼요. 뚜렷한 간질, 그거만 한 번만 체크만 하시면 돼, 그냥. 네,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신경장애로 인한 파생장애다. 신경계 장애와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 장애 분류표 총칙에 의하면 동일한 신체 부위의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장애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취급률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경계 장애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신경 정신 행동 장애 판정 기준 신경계의 다에서도 신경계 장애 평가가 신경계 다가 뭐예요? 다가 정신 행동의 극심 이 뭐야? 다가 뭐예요? 다가 뭐예요? 모르겠다. 다가 응? 신경계에서 다가 뭐예요? 458의 다. 읽어주세요.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 눈, 코, 귀, 팔 등은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그게 파생장애. 그렇죠. 파생장애. 신경계의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 평가 결과 중에서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요 얘기네. 똑같은 얘기네. 예.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생장애.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이제 약술이 아니고 계산이에요. 계산. 그러므로 신경계 손상이 양쪽 팔에 각각 여기 나오네. 20%, 30% 장애가 발생하고 신경계의 장애를 ADS 기준으로 판정했을 때 4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와 30%를 각각 더한 장애율과 40%를 비교하면 어떤 게 커요?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부위이지만 통상 파생 관계가 있는 경우 X자를 쳐버리세요. 아니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요. 욕하면 안 되니까. 자, 정신행동장애. 정신행동 X자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뚜렷한, 약간 경미장애다. 정신행동의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경미한 장애 진단되려면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계속 나옵니다. 치료를 받은 것을 견제를 하고 보건복지부 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의 능력장애 측정 기준을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한다. 여기서 능력장애 측정에서는 적절한 음식 섭취, 대소변 관리,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을 포함한 6가지 항목이다. 넘기세요. 정신행동장애 평가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신경정신행동장애 판정 기준 정신행동에서는 정신건강 계속 100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장애 진단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심리 전문의가 아닌 임상심리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객관적 근거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 하면 돼요. 그래서 각주 한번 볼게요. 170 맨 밑에 2014년 4월 1일 이전의 약관에는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진단과 검사가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만을 객관적 근거에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시행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랬구나. 옛날에는 안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걸 더 인정을 하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기질적 정식 장애는 뭐냐? 정신 행동 타에서는 각종 기질성 정신 장애를 정신 행동으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여기서 기질적 정신 장애 또는 장애. 어휴, 똑같은 얘기야. 장애나 장애.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장애랑 장애. 정답. 쉽게 말해 동사무소는 장애, 국가에서 하는 건 장애로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장애로 하면 돼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외상성 치매, 지능 저하, 기억 상실 장애, 기질적 만성 장애, 기질적 환경 장애, 뭐 기질적 이게 있다. 왜냐면 우리가 저기잖아요. 의학은 아니잖아. 그리고 의학에서도 이거 안 나와요. 잠깐만요. 넘어갔어. 자, 정신장애에 보상되지 않는 장애. 외울 건 아니고 우울증, 분열증, 강박장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나왔죠. 기출문제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사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다 외우세요. 그래야 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확히 나왔죠? 왜 나왔을까 이거? 내가 잘 찍어서? 이것 때문에 나와서 외우세요 했는데 나온 거예요. 딱 10개 찍어줬는데 3개 나왔죠. 3개. 30%면 대단한 거죠. 30%는 대단한 거예요. 30%를.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치매도 넘어가겠습니다. 어이씨. 그래서 개정사항은 이제 개정된 후유 장애 분류표는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장애에 관련하여 신경계 장애의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외상 후 6개월에서 언제? 12개월. 정신행동장애의 지급률의 기존의 3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 및 정신행동장애의 평가 기준을 GAF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치매의 장애 평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간질 발작의 빈도 및 양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전에는 이걸 외웠어요. 나는 무식하게. 참. 그래서 요 밑에 표 있잖아요. 표. 나 외웠어 이거. 기억력, 진압력, 판단, 외부, 가사 개의하고 0.0.5, 1점, 2점, 3점 이걸 다 외웠어요. 난. 야 진짜 쓸데없이 그냥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욕하면 안 되죠. 그분 잘 나가요. 그때 강사 지금 여기서 탑이야 탑. 그분이 외우라고 그랬나 보다. 네, 나오니까 그거랑 이거랑 ADLS 다 외웠어요. 하죠. ADLS 별것도 아닌데 5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쓰라는 거만 쓰면 돼요. 이동 동작 있죠? 음식물 섭취, 배뇨, 배변, 배뇨 뒤에 넘기면 목욕, 옷 입기 있죠. 자, 이동 동작은 40% 써요. 위에다, 옆에다. 40 썼죠. 그리고 음식 섭취는 20%. 최고가 20%라는 거예요. 배뇨, 배변, 배뇨도 20%. 목욕 10. 옷 입기 5. 자, 이제 다시 이동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동 동작은 중간 두 번째,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할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냐 없냐 해서 나올 수 없다. 그러면 40%, 30%. 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지금 40%를 반 나누면 30%잖아요. 20%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20% 이하. 밖으로 못 나오면 20% 이상.
그래서 옆에 중간 있죠. 휠체어 또는 다른 도움 방 밖으로 안 나왔을 때 30%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방 밖으로 나오면 목발 보행기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면 목발하고 보행기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오니까 20%. 그리고 밑에는 뭐 100m 이상 걷지만 더 걷는다는 소리잖아요. 10%.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전에는 이걸 왜 외웠냐면은 이동 동작에서 30% 있을 때를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무식하게 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휠체어 이게 다 외웠어요. 특별한 보조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40%, 휠체어는 다른 방법 프로그램은 30%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사례 문제에서 딱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왜냐? 간병보험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약해졌어요. 약해졌어. 그리고 딴 데는 간병 그냥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다른 학원은. 할 게 없어요. 간병에서 간병보험 할 때 그 판단을 이걸로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중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없고 우리 까프라는 놈 있잖아요. 까프라는 놈이 GAF 그놈 나오면서 설마 걔를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만약 GAF에 서술하셔 보면 미국에서 임상시 실험에서 이렇게 참고하려고 이제 질문표다 요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걸 뭐 벨까지로 외울 거예요? 외우시든가. 그럼 그 정도만 약수를 해주면 돼요. 알고 있다는 것만. 자, 이동 동작이 됐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못 나오면 40% 30%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0%. 그러면 나올 수 없는데 더 심한 거.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이제 못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40%고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자의 불가능하여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할 가능한 상태. 이건 30%. 대충 감이 오죠. 감만은 보면 돼, 감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약설할 필요 없고. 방 밖으로 해서 세 번째, 목발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 보조 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그러죠. 거의 파생해서 걷는다. 파행한다 그러잖아. 쩔룩거린다. 그러면 10%. 다 외웠죠? 다 외웠어요. 넘어갔어요. 네. 음식물 섭취. 얘는 20%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저를 사용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20%냐 10%냐 5%는 나뉘는 거예요. 자,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튜브, 비위관 또는 위루관 이것이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또는 전역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이건 시체죠. 시체. 아, 시체는 아니구나. 못 먹는다는 거죠, 이거. 튜브로 통해서 한다니까 거의 못 먹으니까 20%. 외울 필요 없죠, 이거는.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이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수저를 사용 못한다. 15%. 됐어요? 왜 15%예요? 저기는 30%인데. 이동 동작은 40%잖아요, 최고가. 4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당 10이죠. 계산 안 돼요? 40 나누기 4는 10이잖아요. 10씩 떨어졌잖아요. 40, 30, 20. 10이죠. 음식물 설치는 20%잖아요. 제일 높은 게 4로 나눠요. 5잖아요. 그러니까 20 다음에 15잖아요. 뭐야, 너 어려운 산수야 이거? 너무 어렵나? 아휴, 너무 어렵구만. 그냥 제가 불러줄게요. 15%예요. 네, 15%예요. 20 다음에 15%. 그 다음은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죠. 젓가락 사용이 안 된다네. 이건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에이구, 음식물을 자라지 못하는. 그럼 고기 먹는 건 어떻게 돼요?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동 동작은 40%이기 때문에 40, 30, 20, 10으로 나가고 음식물 섭취는 20%이기 때문에 20, 15, 15다.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하냐 안 하냐 해서 20이냐 15냐.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중간 게 나올 거야. 수저 사용 아니면은 수저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냐? 10%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딱 보면 딱 나오죠? 배년은 20%잖아요. 그럼 4로 나누면 5%씩.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심한 거는 배설을 돕기 위한 설치한 의료 장치나 외과정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 도뉴간 삽입 상태, 방류류, 요두류, 장류 상태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거는 안 나오겠죠.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 도뉴가 가능한 상태,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실적으로 비대 쓰면 이거 해결될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비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랬을 때 15%다. 그래서 세 번째,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네. 여기는 위에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비대 쓰면 된다니까 이거. 10%래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나뉘었어요 지금? 자, 뒤처리를 독립적으로 가능하면 10%, 못하면 15%. 왜 15%예요? 20, 15, 15니까. 그 나머지는 견딜만 하면 5%요.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계속적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상태. 살만한 거죠 이거는. 그럼 다 외웠죠? 그래서 외울 거는 15%, 10%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목욕입니다. 목욕. 목욕도 뭘로 나뉘냐? 혼자 가능하냐? 혼자 가능하냐? 이거요. 혼자 뭐가? 세안 양치. 세안 양치. 그죠? 세안 양치 사역, 사워, 목욕 등의 모든 개인 위생 관리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당연히 10%. 목욕은 10%의 최고가. 두 번째, 세안 양치 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다.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이거 5%. 세안 양치 같은 개인 위생 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 3%. 3% 나왔다. 옷 입기. 옷 입기도 상이냐 하냐 그거예요. 윗도리만 입냐 아랫도리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상하의 의복 착탈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는 10%. 상하의 의복 착탈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할 수 있으면은 5%. 그럼 옷 입기 만약에 3%는 상하의 의복 착탈 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 동작, 뭐 지퍼 올리기, 막 이런 거, 잠그기, 끈 묶고 이런 거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다. 옷은 입는데 마무리가 안 좋다. 깔끔하게 안 된다. 3%. 그래서 이게 간병보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간병보험 예를 들어 간병보험은 50% 이상일 때 간병보험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50% 뭐냐면 이 이동 동작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20%가 깔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3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동 어렵나? 나중에 간병보험 있거든요. 얘 할 때 얘가 지급률 할 때 항상 얘가 막 50%다. 그러면 이동 동작에서 반 이상 나와야 돼. 2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괜찮은데 딴 애들이 못 해요. 그러면 안 주는 거다. 돈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병보험이 그렇게 찬밥 심세가 된 거죠. 요거 마지막 읽고 자, 일상생활 기본 동작 쭉 하면 되고 자, 신경장애, 정신행동장애 두 번째 읽는 겁니다. 신경계의 장애를 남길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의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제한 장애표 이 5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됐을 때를 말한다. 다만 ADLS 장애표의 지급률이 10% 나왔죠. 10%.
미만인 경우는 보장 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나왔습니다. 개정 이전의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을 미치지 않는 장애는 일상생활 동장 제한 장애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후유장애는 정신행동장애일수록 가프 GAF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사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